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그 약 짓는 게 이제 대부분이들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제 임상 경험으로 볼 적에는, 물론 이 각 중약의 성미, 공역 규경, 주치나 금기사항을 알아야 되고, 또 이 방제의 이게 처방 구성을 알아야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가장 우선 처음에 있어서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약 짓는데 실패하는 그 몇 가지 그 패턴이 있어요. 약을 적어놓은 그 케이스가. 뭐냐면은, 처음에 총량을 안 지켜요. 총량을. 예를 들어서, 요새는 이제 그 첩으로 하는 것보다는 보통 이제 한 재씩 하지 않습니까? 한 재씩 하면은, 내가 한 재에 이거를 파우치로다가 내가 60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은, 처음에 한의원에서는 한 첩 한 첩 이거 끓이고 합쳐서 재탕하고 이래가지고서 1일 3회 복용했으니까, 보통 파우치로 빼주면은 몇 개 빼주냐면 32개 이렇게 빼줬었다고, 처음에는. 근데 이게 어떻게 점점 올라가다가 뭐 한 40개 딱 빼주기 뭐니까 한 42개 되고, 그러다 또 경쟁들이 붙어가지고 뭐 한 또 50개 빼주고, 막 지금 이렇게 막 올라간다고요. 어떤 데는 뭐 60개까지 빼줘요. 이게 완전히 이제 이건 뭐, 이런데 내가 60팩을 뺄 적에, 예를 들어 120cc 곱하기 내가 60팩을 뺄 적에 내가 총량은 얼마를, 이걸 먼저 지켜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약은 짓다 보면 항상 욕심이 생긴다고. 왜냐? 어떻게든지 좀 낫게 해주려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냥, 이게 막, 그 총량을 어기게 돼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총 중량을, 이거를 오바를 하게 되면은 소화가 안 되죠,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고 설사가 나고 이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잘 지준 약이라도, 이거 뭐 소화도 안 되고 말이야. 그러다 며칠 먹다 휙 집어 던져 버린다고. 그리고, 못 먹겠다고. 와서 약 좀 그래도 지냐고 욕이나 먹는 수가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총량을 지킵니다. 이렇게 다를 적에 약재 하나를 항상 저울을 2개를 놓고 하나하나 100g, 80g 군신자사 나눠가지고 이제 달아가면서 달아가지고 한 재가 되면 다시 총량을 달아봐요. 그래서 이게 2000g이니까 2kg가 넘었다. 그럼 거기서 빼버리죠. 빼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절대 2kg를,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절대 2kg를 오버하질 않아요. 욕심 부려가지고 뭐 3kg를 넣는다든가 한 재에, 이거는 잘 들으면 괜찮지만 잘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벌써 이 3kg 정도씩 집어넣으면은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저거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설사가 나기 쉽고 가스가 차기 쉽고, 그래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제대로 먹어주지 않으면 되질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첫째 이 총 중량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총 중량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2kg면 2kg 딱 해가지고 요 총 중량만 지켜서 하면은 처방에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별로 탈이 안 나요. 이제 몇 개만 조심을 하시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총 중량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로다가 흔히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거풍습 지통제, 그러니까 이 강활이라든가 독활이라든가 이 풍습 비통으로 오는 신경통 같은 거를 치료하는 약을 쓸 적에 강활이라든가 독활이라든가 백지의 양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그러면 그런 약은 오히려 더 쑤시고 아파져요, 몸이. 그걸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강활백지 많이 넣으면 빨리 낫겠지. 그게 아닙니다. 강활백지 양을 조절을 못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막 전신이 쑤셔가지고 아파서 이 약을 실어 왔는데, 그 강활백지 양을 못 맞춰가지고 그냥 욕심에 그냥 뭐 100g 막 120g 그냥 막 넣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낫는 게 아니라 그 약을 먹으면 더 아파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놈의 약이 이게 더 아파지냐 말이야. 예? 그래가지고 휙 집어 던져 버리죠. 그래서
거풍습약 같은 거, 이거 지통약 같은 거 쓸 적에는 특히 강화리라든가 백지라든가 독활이라든가 이런 거 쓸 적에는 절대 그 양을 좀 정확히 써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면 안 되죠. 강활백지. 예, 강활백지, 독활 이런 거. 그러니까 예, 거풍 지통시키는 거는 양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그건 욕심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쑤시고 아픈 게 낫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더 쑤시고 아프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환자는 그것도 모르고 먹으니까 더 아파. 전신이 두통서부터 어깨에서부터 뭐 등허리에서부터 좌골신경통 쑤시고 아파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낫는 게 아니라 더 쑤시고 아프걸랑. 그러니까 얘이 무슨 놈의 약이 더 아파지냐 하고 집어 던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다가 청열사화약, 황금, 황련 그 양을 잘 써야 돼요. 양명경 같은데 이열증이 있다 그래가지고서 내다 황금 100g, 황련 뭐 150g 막 써대면은요 그냥 못 먹어요. 먹으면 설사 나는데. 그래서 황금, 황련, 황백 같은 거 청열사화약의 양을 잘 써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 조심을 해야 될 게 방향 화습제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 목향 같은 거 양을 잘 써야 돼요. 왜냐? 이놈가 먹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보약이라 그래가지고 밥만 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약을 지었는데 돈도 그냥 20만원, 30만원 주고 지어 먹었는데 먹기만 하면 미식거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먹으니까 미식거리니까 이거 먹을 수가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에이 또 집어 던진다고. 그래서 그 방향 화습제 같은 걸 잘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다가는 뭐냐면은 보약 쓰실 적에 육미 쪽을 잘 쓰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보약을 쓸 때가 피곤하다 그러면은 십전대부탕을 뭐 이제 젊은 사람 같으면은 뭐 신정이 고갈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혈이 딸려서 피곤한 거니까 기혈이 딸리면은 주로 이제 십전대부탕 쪽으로다가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은 이제 기혈이 모자른 데다가 진액이라든가 정까지 모자르게 되고 음호증으로 나가니까 뭐냐면은 이제 육미 쪽을 많이 쓰시게 된다고. 육미 쪽을 많이 쓰시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자분들이 육미를 이제 이 몸이 저거 해가지고 오시면은 예, 그러니까 피도 모자르고 진액도 모자르고 정도 모자르고 그러니까 아 이거 잘 채워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육미에다가 사물탕을 합방시켜 버려요. 그냥 못 먹습니다. 그냥 먹으면 깔아져요. 그냥 먹으면 깔아져요. 육미에다 사물탕 합방시키면 먹으면 깔아져요. 그러니까 야 무슨 놈의 보약이 이게 더 깔아지냐 이게 힘이 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집어 던져버려요. 그 다음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뭐냐면은 보약을 지러 올 적에 남자분들은 얘기를 안 하시지만 속으로는 다 보약 질 적에 정력도 좋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묵시적인 어떤 뭐가 있단 말이에요. 응? 그 남자분들이 솔직히 아파서 그 크게 뭐 기운 딸리지 않으면은 다 정력 좋게 하려고 오는 건데 육미를 잘못 써버리면은 그러면 이게 정력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정력이 죽어버려요. 오히려. 제가 그 전에 옛날에 한의원에 있는데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큰일 났대요. 왜 그랬더니 아니 정력제를 지어달라고 노인네가 와가지고 이 보약을 지어들었는데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게 이게 더 죽었댄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 물어내라고 왔는데 어떻게 죽냐 그러네. 제가 속으로 웃고 야 너 육미 쪽으로 써주니까 맞다 이거야. 왜냐 이 젊은 나이에는 그 어떤 양기가 있으니까 몸이 뜨겁기 때문에 이게 정력이 살아나는데 연세가 드시면은 양기가 죽어버리고 많이 딸리게 되죠 양기가.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허열이 발생되죠. 허열도 열이기 때문에, 예? 허열도 열이기 때문에, 예, 그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 조그마한 양기하고 허열하고 합쳐가지고 정력이 생기는 건데, 거기다 허열을 완전히 꺼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폭삭 주저물러 앉는 거죠. 그래, 그런 경우에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약 쓰실 적에 특히 육미 쪽을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육미하고 사물탕 쪽하고 합방시키지 말고, 남자분들 보약 지려 오면은 순수하게 육미 쪽으로다가 지어주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육미에다가 이제 보약약을 이제 잘 섞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바나 같은 걸 잘 쓰셔야 돼요. 바나 같은 이 독성 물질. 제가 바나 때문에 1년을 고생을 했는데, 왜냐면은 이 여름인데 이 양반이 열이 좀 있는 양반인데, 그냥 이제 여자분인데 미국에서 이분이 그냥 담배를 태우시고 그래가지고 가래가 많으면서 그냥 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쳐달라고 이제 클리닉에 와가지고, 그래 여름이라서 야 이걸 천상 이건 이제 거담시키려면은 이 바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바나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그냥 생강을 한 200g 넣어주면 괜찮겠지 하고 이 바나를 넣어줬어요. 넣어줬는데 무슨 놈의 날씨가 그에 따라서 갑작스레 그렇게 더워지는지. 그래서 저 미국 해변가 같은 데는요 에어컨들을 없는 데 많아요. 선선하니까. 그런데 이 양반들이 에어컨도 없는 집에서 그냥 얼마나 더워졌는지 이놈에게 튀 나오기 시작했는데, 바나 열독이 하여튼 눈꺼풀 밑에서부터 그냥 하여튼 구멍이나 구멍은 다 튀 나오는 거예요. 다 튀 나오는 거예요. 아휴,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한 1년간 고생했어요. 1년간. 그래도 그분이 워낙 사람이 좋으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치료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랬으니까 괜히 괜찮았지. 그렇지 않으면 라이센스 날아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바나 해면은 그냥 뭐 보고 놀란 뭐서부터 긴다고, 바나 해면은 그냥 절절절절절 기죠. 바나요. 이게 여름에 잘못 쓰면요 티 나오면 정신없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런 거 독성 물질, 그러니까 바나라든가 이거 이 파두 같은 거 그런 거 철저히 법제해야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량 지키고, 거풍습 지통에는 강화리라든가 독활이라든가 백지 같은 거 제대로 양 맞춰주고, 그 다음에 청열사와야 황금, 황련, 황백 같은 거 양 좀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 화습제 같은 거 양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약 쓸 적에 이 육미 쪽에 좀 잘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나 쓰실 적에 이제 그거 좀 잘 좀 쓰시고, 그러면은 그 몇 가지만 조심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부작용 날 게 없어요. 이제는 뭐냐, 약이 얼마만큼 정확히 꽂히느냐 안 꽂히느냐, 얼마만큼 잘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거 차이지 더 이상 크게 부작용 날 게 없다고. 그 양들만 조심을 하시면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무서울 거 없죠. 부자 같은 거야. 부자도 쓰죠. 근데 부자 쓰는데 이 생강에 법제해 가지고 써야죠. 푹 생강 한치 정도 깔고 부자를 놔가지고서 푹 쪄가지고, 그러면 이게 새카맣게 되잖아요. 법제를 해가지고 제독을 시켜서 써야죠. 글쎄, 그러니까 그 부자라든가 바나라든가 그런 독성이 있는 거는 꼭 법제를 충실히 해서 써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데서 애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 벌써 이제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처음에는 약 쓰고 전화만 오면은 아이고 이게 뭐가 또 잘못됐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약 쓰고서 전화 받는 게 겁나대.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한국 같은 데서는 제일 이제 좀 어정쩡한 게 숙주향 같은 거, 네, 이런 거 시중에 나오는데 한 두 번밖에 안 찐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숙주향을 구중구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숙주향 양을 150g이라든가 200g이라든가 막 때려버리면은 그 가스가 차게 돼요. 그래서 네, 그럴 때는 법제가 제대로 안 된 거는 굳이 써야 된다면 양을 줄여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냥 뭐 숙주향 뭐 처방에 나갔다가 200g 그냥 가스 삑 불어나는 게 안 좋죠. 그래서 그 몇 가지만 한 7, 8가지만 조심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전화 올 일이 거의 없으니까. 응? 그거만 조심하시면 전화 올 일은 없어요. 나중에 한 제 더 지어주십시오 하고 뭐 선생님 약 먹었으니까 뭐 나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지 모르고 없을지는 그거는 모르지만 약이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전화 올 거는 거의 없어요. 그거만 조심을 하시면은. 그래서 일단 수영을 하게 되면은 이 헤엄쳐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에 안 빠지는 방법을 먼저 알아놓고 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만 조심하시고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거 여기 핵심 방제 100개를 이제 어떻게 내 걸로 만드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이 중약학들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요거를 카피를 하셔가지고 요거를 좀 집에서 보시고 그리고 제가 매 방제할 적에 분해할 적에 그걸 바로바로 찾으세요. 찾으셔가지고 보시면은 그러면은 백방제 하다 보면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중약학이 딱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